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첫사랑인 남자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동갑내기였는데 참 괜찮은 애였어요. 공부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고만고만하게 잘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잘한 편이었죠. 하지만 저희 집이 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느라 엄마 혼자서 힘들게 꾸리고 사는 형편이었어요.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나 더 있었고 제가 큰딸이어서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꿀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소발 때문에 들어간 돈으로 빚에 허덕이고 있었는데다가 엄마가 큰 벌이도 없이 이일저일 생기는 대로 하시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제가 공부는 잘했기 때문에 엄마는 대학 진학은 포기하지 말고 학자금 융자도 있으니까 어떡하든지 다니라고 했어요. 어쨌든 원하던 대학의 법대에는 합격을 해서 한 학기 등록금은 어찌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책값이나 기타 들어가는 돈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또 마냥 엄마 혼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만 다니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학교에 공대에 진학을 했던 남자친구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그 남자친구가 있어서 견딜 수가 있었고 많은 힘이 되었어요. 저는 닥친 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학원 강사를 여러 군데 뛰어다니곤 했고 저녁에는 알바도 여러 탕을 하곤 했었죠. 그 사이에 투병하시던 아버지는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엄마는 무기력하게 저한테만 의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이었던 셈이었죠. 두 남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남자친구였던 그가 알바를 해서 저를 도와주곤 했어요. 제가 일하느라 바쁠 때에도 저희 집에 찾아가서 우리 엄마의 아들처럼 집안일도 도와주고 남동생들 공부도 챙겨주곤 했었죠. 믿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고 연인이었어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그 많던 빚도 집을 팔고 변두리에 있는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어느 정도 갚기도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당장에 두 남동생과 엄마와 함께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까 제가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기는 쉽지가 않아서 그대로 포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안쓰럽게 생각해주는 남자친구가 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 같은 곳이었죠. 남자친구는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하자마자 저에게 결혼을 빨리 하자고 제의했어요. 두 남동생들도 대학에 진학을 했고 다들 알아서 제 갈 길을 찾아갈 나이도 되었고 저희 엄마도 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정기적인 수입도 있었으니 이젠 저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고마웠고 저도 저를 위해서 살고픈 마음이 굴뚝 같았었죠. 결혼을 해서 좀 더 안정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고 남자친구의 집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하지만 고졸에다가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뭐 하나 마음에 든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싫어하셨어요. 저도 자격지심에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께 반박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더욱 초라해진 제 모습만 확인만 한 꼴이라 저는 그냥 물러서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에게 기대어 살라고 일부러 일찍 결혼하자고 했던 건데 제가 결혼을 주저하니까 무척 힘들어 했었죠. 남자친구는 완전 판어거지로 예비시대 식구들에게 결혼을 강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찌어찌 결혼의 일정은 잡혔습니다. 나름 반대하는 결혼이었기에 혼수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고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준비를 잘 했어요.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저의 결혼 비용으로 조금씩 저축한 돈도 주셨어요. 그리고 남친도 예비시댁 모르게 비상금으로 준비한 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바지 음식까지 정성스럽게 해서 입으리며 시동생과 시아버지의 고급 넥타이와 와이셔츠와 예단비를 들고 갔습니다. 혼수 입으리며 선물을 보시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거지냐? 꼭 네 수준에 맞는 것만 가져왔니? 고졸인 주제에 아예 맨몸으로 오겠다 이 말이냐? 어디 이런 것을 예단이라고 가져왔니? 라고 하셨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과하게 준비해온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새하얗게 질린 제 얼굴에다 대놓고 또 그러셨어요. 너야 뭐 고졸밖에 안 나왔는데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치자. 그런데 너희 엄마는 뭐하는 사람이 이렇게 경우가 없으시냐? 어떻게 인사를 하러 딸을 보내시면서 다들 시장바닥에서 집 온 것처럼 다들 싸구려 티가 나냔 말이다. 그 자리에는 시아버지도 계셨고 시동생도 있었고 집안에 어른이나 분도 계셨는데 엄청 쏟아내시는 말씀에 그냥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무리하게 장만해 주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서 그 어떤 비싼 선물을 갖다 놔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위인이셨죠. 남자친구가 옆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며 못하게 말렸지만 한번 따발총처럼 터지기 시작한 잔소리는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떤 고급스러운 예단을 드려야 만족하시겠어요? 혹시 여기에 몇 천만 원짜리 명품 백과 명품 시계가 없다고 그러신 건가요? 뭐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리는 거냐? 고졸인 주제에 혼수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니? 어디 맨몸으로 와서 입주댕이를 놀리는 거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인데 싫다고 하신다면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뭐시 어쩌고 어째? 이런 미친 것이 있나? 남자친구가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했고 자기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결혼만 하면 된다고 저에게 참으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포장도 뜯지도 않은 그 많은 이바지 음식이며 혼수 이불이며 싹 다 제가 챙겨서 나왔어요. 그러는 저에게 한 바가지씩 이런애 저런애 퍼붓고 난리였어요. 그렇게 첫사랑이었고 순수하게 서로 좋아했었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데 제가 좋다고만 해서 결혼은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파혼을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와 연을 끊겠다고도 했습니다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없이 살아서 서름도 많이도 받고 살아왔고 힘든 나날도 많았는데 또다시 돈이 없어서 고절 주제밖에 못된 내 신세와 혼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죠. 남자친구는 그런 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는 연락도 끊고 살았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죠. 다만 파혼과 함께 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들락거리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끝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의 사장님이 저희 얘기를 들으셨는지 머리가 좋아서 법대에 다니다가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 엄마가 저를 일하시던 식당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 식당 꽤 큰 식당이었는데 아들과 함께 운영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날이 선보는 자리였어요. 파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선본다고 하면 나오지 않을 게 뻔해서 그런 식으로 엄마가 일하는 곳에 데리고 갔던 거예요. 참 사람이 순박하고 성실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고졸입니다.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사실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안 간 거예요. 제가 고졸이어도 괜찮다면 저랑 사귀실래요? 엄마가 그동안 오랫동안 일하면서 지켜봤는데 참 착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 치고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고 저를 공주처럼 귀한 사람처럼 대우해줬어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거렸고 프로포즈를 한 후에 저에게 그러더군요. 저는 당신과 결혼을 하게 되면 평생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당신을 외조하면서 살겠어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에 감동을 했었고 결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저에게 돈에는 아무 신경도 쓰지 말고 다시 대학에 돌아가서 마저 학업을 끝마치라고 했고 그 말대로 법대를 졸업을 해서 로스쿨까지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 내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했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람되고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남편 덕분에 원 없이 공부를 했고 좋은 성적으로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해서 로펌에 취업을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고졸인 채로 식당 운영을 하면서 저를 외조를 했고요. 저에게는 남편이 귀인이었던 거죠. 어느 날 로펌에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첫사랑이었던 전 남친이었어요. 그는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고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로펌을 찾아왔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있자 무척 잘 됐다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저와 파혼한 후로 자기 집과는 인연을 끊을 것처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그 사이 아버지가 작게나마 운영하던 공장이 사기를 당해서 망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보살펴드리지 못한 회한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우정을 생각을 해서 그를 돕기로 했어요. 비록 로펌의 막내 변호사였지만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는 선배 변호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변호인단을 꾸렸어요.
그리고 사실 확인을 위해 그 변호인단과 함께 전 남자친구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발견한 전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제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내가 미쳤지. 너를 몰라보고 미안했다. 그러자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새로 올 며느리한테는 그러지 않으시면 되세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내쳐준 덕에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고 변호사가 됐으니까 괜찮아요. 전 남친의 부모님은 고약스런 사기 사건에 얽혀버려서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왔어요. 그 후로 전 남친은 어느 이쁘장한 한 아가씨를 만나더니 결혼을 한다면서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저처럼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